고쳤다고 안심할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시작될지 모른다. 뼈를 깎는 고통. 관절이 아프면 인생까지 병든다. 물려놔도 아프고 놔도 아프고 어디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다리가. 이거는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 아파요.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 100여 개의 관절. 걸어 다닐 때도, 앉거나 일어설 때도, 심지어 음식을 씹을 때조차 관절이 필요하다. 관절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환들. 진화하는 관절의학은 어디까지 와 있나? 정성연골로만 분화에 성공을 한다면 평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바라는 꿈입니다. 수술이 잘 되고 모든 환자도 관리 잘하고 하면은 20년은 충분히 쓸 거예요. 더 이상도 쓸 수 있어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관절을 망가뜨린다. 쪼그려 앉아 일하는 주부들, 하이힐과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이들, 지금 당신의 관절이 위험하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은 야수파의 거장 앙리 마티스의 작품들입니다. 마티스 하면 색채의 마술사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걸작인 모자를 쓴 여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유의 살색 대신에 하늘색과 초록색을 덧바른 여인의 얼굴에서 마티스만의 자유로운 색채 감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티스의 후기작에서는 특이한 기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색종이를 오려 붙인 작품들인데요. 심한 관절염에 걸려서 붓을 들 수가 없었던 마티스는 붓 대신 가위를 이용해서 종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명작의 탄생 뒤에 이렇게 관절염의 고통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관절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206개의 뼈지만 그 뼈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100여 개의 관절이죠. 이 관절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의 종류만 해도 무려 120여 가지에 달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일명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골관절염입니다. 새로운 신화를 향한 땀방울이 겨울을 녹이고 있는 곳. 이곳은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동계훈련 현장이다. 하루 7시간씩 이어지는 혹독한 훈련. 강한 손목 스냅을 사용해야 하는 슛.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점프. 핸드볼 선수들의 관절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선수들이 지금 훈련량이 많고 이렇게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리가 온다 보니까 지금 발목이랑 무릎 굉장히 지금 전 선수가 지금 태핑을 다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올해 핸드볼 슈퍼리그에서 득점왕과 MVP를 독차지한 최고의 골잡이 정지혜 선수. 정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심한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점프할 때랑 이제 점프하고 내려와서 착지 동작할 때 그때 이제 왼쪽에다 힘을 주게 되면 이제 또 통증이 오고 이런 동작을 취한다든지 또 이렇게 무게를 줘서 이렇게 앉는 동작을 하면 다리에 좀 통증이 많이 와요. 무릎 부상을 방치한 것이 화근이었다. 정 선수는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관절 주사를 맞으며 훈련을 견뎌내고 있다. 괜찮은 건 잘 모르겠어요. 히루안산 주사는 관절액과 유사한 성분으로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도와 통증을 줄여준다. 현재 정 선수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 이쪽은 손이 2개가 들어가고요. 이쪽은 2개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완전히 펴지진 않아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일단 변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상에도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 증세가 확인된다. 매끈해야 할 뼈는 염증으로 인해 삐죽삐죽한 골극이 형성된 상태. 운동선수들에게 퇴행성 관절염은 흔한 병이다. 예를 들어 발을 많이 쓰는 축구, 그다음에 점프 동작이 많은 농구나 배구나 아니면 핸드볼 같은 구기 종목의 선수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쪽을 많이 쓰는 동작을 하는 종목들, 펜싱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운동 선수들에게서 간혹 이렇게 빠른 퇴행성 관절염의 현상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젊은 관절염은 특수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28살의 평범한 가정주부 박영옥 씨. 박 씨는 최근 들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심한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앉고 일어날 때, 목욕시킬 때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목욕시켜야 되니까 그때가 제일 불편하거든요. 그때마다 어떠세요, 무릎이? 무릎이 좀 욱신거리는 게 더 심하죠, 다른 때보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평균 체중을 조금 웃도는 정도였던 박 씨. 증상이 시작된 것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20kg가량 체중이 불어나면서부터였다. 워낙 몸이 무거워지니까 그 전에는 몰랐던 게 만삭 때는 진짜 걷는 것도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쪄서 그런 거겠거니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엔 너무 젊은 나이. 우리는 박 씨의 무릎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무릎에는 물이 차 있고 연골에도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연골의 이 구성 성분이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연골 연화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색으로 갈수록 건강한 연골이고요. 이게 붉은색으로 갈수록 퇴행성 변화가 심한 연골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연골은 아주 건강한 연골이 무릎뼈의 뒤쪽에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것과 접하는, 특히 이제 무릎을 한 30-40도 구부렸을 때 접하는 이 연골은 많이 녹색과 황색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 보면 연골 연화증은 부상이나 잘못된 자세, 과도한 압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방치하면 치명적인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비어 있는 것 같은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특히 박영옥 씨의 경우 비만이 문제가 됐다. 체중이 1.5배가 늘어나면 여기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을 때 여기에 가해지는 힘은 5배, 6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체중은 줄여야 돼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저한테 관절염이라는 그냥 무릎이 아픈 정도지 이게 제가 관절염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전국 순회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 KBS 교향악단. 바람소리처럼 맑은 플룻부터 크고 낮은 떨림의 첼로, 마치 인간의 음성처럼 섬세한 바이올린까지 서로 다른 음색의 악기들이 어우러져 한국의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한다. 그런데 이들의 아름다운 연주 뒤에는 생각지 못한 고통이 숨어 있다. 상당수의 연주자들이 관절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악기의 특성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부위도 다양하다. 경력 26년의 오보의 연주자 조성호 씨. 몇 년 전부터 목과 손가락 관절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주로 이제 이 손의 이제 무게 때문에 저는 이제 오보보다는 잉글리시온이라는 악기를 좀 많이 불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 악기가 손에 이제 조금씩 그 무게 때문에 좀 휘어지더라고요. 이쪽에 관절이 또 튀어나오네요. 튀어나오기도 하고 좀 휘어지기도 하고. 28년째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는 권혁진 씨는 손목 관절에 물혹이 생겨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그냥 그러니까 욱신욱신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러니까 노인들이 막 뼈마디가 아프다 막 그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이요. 아, 이 부분에요? 예. 방치하고 연주를 계속했다면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네. 관절염은 주로 체중이 실리는 하체에 발생하지만 무리해서 사용할 경우 모든 관절이 위험할 수 있다. 어떤 특정 부위를 갖다 집중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 부위에 이제 어떤 특수한 그런 관절염이 올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이제 직업적인 연주자들이 평생 이제 손목하고 손가락 관절을 아주 과도하게 많이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이렇게 유연의 뻣뻣함을 느끼고 또 이제 관절의 통증을 장시간 이제 연주를 하게 되면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관절은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기관이다. 뼈와 뼈의 끝부분을 에워싸고 있는 연골이 있고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 안에는 얇은 활막이 존재해서 영양 공급과 충격 흡수를 하는 활액을 분비한다. 주변의 인대와 근육도 관절의 일부다. 지금까지